자, 이제 봐봐. 여기 단원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을 배웠잖아.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돼? 일단 2차 함수 초반에 배운 내용은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것과 차이가 없어요. 밥이에요. 즉 우리는 앞으로 뭘 할 거냐면 함수의 문제를 방정식의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걸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단독 유형 그래프 중에 이제 제가 말한 그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 보스입니다. 얘가. 그래서 나머지 정리와 2차 함수. 그게 뭐 방정식? 방정식 가지고는 함수 그래프 문제는 안 나오니까 뒤에 가보시면 이제 알아요. 함수 그래프의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나머지 정리 한 문제와 그 다음에 2차 함수 고난도 문제가 뭐 두 문제, 한 문제 뭐 요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춰주시면 1등급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데 이제 앞부분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2차 함수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3학년 때까지 내 1번 재료가 뭐야? 1번 재료. 내 1번 재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이 수능까지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1번이 뭐야? 그게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목적이 그거지만 뒤에 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시기야 그냥. 그래서 이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오면 그냥 연습만 할게요. 연습만. 자, 일단 우리 y는 2x제곱 플러스 4x-4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주로 뭘로 표현했어요? 2차 함수를. 니네가 주로 꼭지점을 표시했었죠. 얘를 표시했었죠. 그쵸?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 표시해서 이렇게 그리는 걸로 주로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방정식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는 0. 이렇게 하면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 절편이 되는 거지. y에다 엮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x축과의 관계도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계속 연습하세요.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에 부호반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할 때도 그냥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x절편 구하란 얘기는 결국은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니까 그러면 2배의 x제곱 2x-2는 0. 뭐 요따구로 되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까지 써서 x절편, y절편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라 그러면 그냥 x에다 0 넣는 거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1이네.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만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이쪽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대칭축이 y축에 평행하며 이건 당연하죠. 세로줄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이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0,3을 지난다. 자, 우리가 특이하게 모든 방정식을 통틀어서 2차 함수만 표준형이 2개예요. 얘만.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식의 작성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정리한 건 뭐야? 근을 가지고 인수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했던 거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현하는 게 꼭지점 표현이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특이하게 2차 함수만 표준형이 유일하게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거를 쓰냐, 어떤 거를 써야 편하냐, 이거는 니네가 경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포물선 구하래. 그럼 얘는 뭘 쓰는 게 나은 거야? 당연히 꼭지점을 알려줬으면 꼭지점을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y는 최고차항 몰라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0,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요. 퀴즈요. 네. 너 졸립지? 아우, 야, 눈도 큰 애가 눈 튀어나오겠다, 야. 서서해. 아니, 너무 애쓰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규현아, 방정식 문제로 보여? 안 보여? 너도 졸리니? 방정식 문제로 보여?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왜냐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고 있잖아. 이거 우리 뭐였어? 방정식의 근의 정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근이 뭐다? 마이너스 3하고 2다. 이렇게 보여야 돼. 문제를 보면. 그쵸? 그러면 이거 a 값하고 b 값을 뭐 가지고 구할 거야? 뭐 가지고 구할 거야? a, b 어떻게 구할 거야? 근의 계수는 뭐야? 그쵸?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a는 2라고 구해주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이니까 2분의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나는 이거 근이 나왔으니까 인수 정리를 할래?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건 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연습하시면 된다고요. 자, 포물선 이거의 꼭지점이 2, 4분면에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자, 어쨌든 꼭지점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일단 얘는 꼭지점을 표시를 하면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 x. x는 뭐야? 뭐야? 야, 여기서 말을 멈추면 어떡해. 최고차항이 1일 때 연습하라니까? 반값의 부호 반대. 반값의 부호 반대. 빨리 연습해. K.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구하자고? 직접 대입하자고. 암사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됐단 얘기지. 자, 얘가 어디에 있다고? 얘가 2, 4분면에 있다고. 그럼 2, 4분면에 있단 얘기는 K 얘가 뭐란 얘기야? 0보다 작단 얘기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뭐란 얘기야? 0보다 크단 얘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 범위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는 뜻이죠. 중학교 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교육과정이 좀 또라이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분명히 가르친 적은 없는데 자꾸 물어봐. 근데 우리가 또 못해. 그래서 앞에서 한참 물어봐 놓고 뒤에 가서 2차 부등식은 이거지 막 가르쳐. 약간 좀 또라이 같아. 교육과정이 좀 그래. 이거 근이 뭐야,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잖아.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야?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y는 함수에서 y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여기는 뭐야, 여기는? y가 0보다 큰 부분, y가 0인 부분, y가 0보다 작은 부분, y가 0인 부분, y가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2차 부등식을 풀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k가 0보다 작대. 그러면 0은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2차 함수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동시 번역돼? 문제 읽으면 함수 문제를 읽으면 동시에 방정식 문제로 이렇게 변환해서 번역이 돼야 돼. 됐죠? 자, 그럼 결국 나는 이거 뭐야? 뭔 소리야? 번역 잘못됐는데? 뭐야? 번역기 고장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번역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저거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이걸 연습하셔야 된다고. 알았죠? 이거 연습하시라고. 그러면 이거의 실근이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풀이가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가, 이제 풀이가? 네. 너 근데 왜 자꾸 한 박자가 느리냐? 이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K는 2보다 크다. 그러면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동시 번역 돼? 다들 빨리 번역기 돌려봐. 번역했어요? 했어? 번역 못했어? 세정아 번역했어? 안 됐다고? 왜? 안 된다고? 아이씨,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하나씩 그러면 꼬집어서 봅시다.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자, 만난다. 일단 만난다 하면 이 꼴? 아니, 전체적인 번역이 안 되면 이 새끼야 하나하나 단어 번역이라도 해봐. 자, 두 개와 두 개의 만남을 얘기하잖아. 만남은 교점. 교점은 뭐야? 아이, 연립이잖아. 그러니까 만나 여기까지 보면 교점이잖아. 그럼 내 머릿속에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x
2x-k 연립이잖아. 그잖아. 두 개 연립이잖아. 근데 만나지 않도록. 그럼 이거의 실근이 뭐라는 거야? 안 만나! 그럼 실근이 몇 개? 그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즉,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동시 해석이 안 돼? 하셔야 돼. 알겠죠? 하셔야 돼. 그럼 이것도 어디로 갈 거야? 판별식 D로 가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된다고. 알겠니? 알겠니?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돼야 돼. 자, 계속 번역기 돌립시다. 자, 이참수 이거의 그래프가 3,18을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F3은 18, 3A 플러스 B가 18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식 하나 나왔네. 그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죠. 하나의 식 보여? X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한다 이꼴 접한다 이꼴 중근 이꼴 판별식 D는 0이다. 자, 그래서 판별식 D가 A제곱 마이너스 8B가 0이다.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A, B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돼요? 식 만들어져? 동시 해석 돼? 닥치고 계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댔죠? 죄송합니다. 가만히 좀 있으래, 선생한테. 씨부럴 가만히 있을 거면 내가 여기 왜 서 있어? 나 나갈까? 혼자 할래?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아니, 이걸 번역기 돌리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씨, 왜 선생한테 닥치고 있으래? 아이씨. 됐어요. 이제 나대도 돼요. 네. 선생한테 나댄대. 와, 씨. 내가 나댔구나, 지금까지. 죄송해요. 자, 해석 끝났으면 얘기해보세요.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 연립밖에 없죠. 그쵸?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결국 최종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판별식 D가 0이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동시번역만 되시면 돼요. 알겠죠? 자, mx는 이거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식 떠올랐어? 고장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 여기까지 해서 식 떠올랐어? 떠올랐어, 세정아? 쟤도 고장났네. 안 떠올랐어? 근데 이거 어려워? 지금? 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워. 그럴 수 있지. 그치.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니네 이거 두 번째 하는 건데? 두 번째잖아.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잖아. 우리 좀 선행 한번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본소. 두
야, 누가 보면 내가 안 가르친 줄 알겠어. 야, 내가 특강까지 해줬잖아. 그거 니네 반에서 했다며, 특강. 나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특강 니네랑 한 거 아니었어? 그럼 내가 두 반 동시에 했다는 거야? 분해 분리는 안 했는데. 그네 분리 안 했다고? 네. 아니, 근데 그 영상 1번부터 8번까지 그 특강 니네 한 거라며. 아닌데. 그게 좀 이상해요. 저희 반 것도 저희 반 있고 것도 저희 있고. 반게 아닌 것도 있고 이게 좀 1, 2강은 얘네 거고. 나머지는 저희 게 아닌가. 근데 그 프린트를 니네도 하긴 했어? 아니 무슨 불인데요? 그 150문제짜리. 아니 150문제. 150문제까지는 안 그러면 니네를 특강을 시작하고 아 이걸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얘네한테 특강을 해주면서 그걸 찍었나 보다. 1, 2강이. 그럼 3강부터는 니네 거고. 아 그러네. 가서 따줘. 저분한테 따줘. 쌤이한테. 내가 줘. 나 맨날 맞고서 다니는 거 봤잖아. 맨날 나 갈고 괴롭히고. 씨, 나보다 어린데. 아씨,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 그러면 일단 인식이 자 봅시다. 자, 우리가 fx는 gx라는 방정식. 아니 근데 이게 니네가 오해하는 게 있어서 그래.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니네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근 구하기를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2차 함수, 1차 함수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포함관계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 포함관계로 보면 도형이라는 그룹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방정식이 있는 거고 방정식 안에 함수가 있는 건데 뭐야? 방정식이 함수를 포함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처음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합치는 과정을 한 거야. 이것도 그나마 교육과정 많이 좋아진 거야. 예전엔 아예 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1, 2학기 분리해가지고 완전 다른 것처럼 가르쳤는데 그나마 요즘엔 좀 합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2를 가보면 직선이 나오는데 그게 직선의 이름이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해서 그래프 그려. 그 다음에 원은 원의 함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잖아. 원의 함수 이름이 좀 그지 같잖아. 원은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고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니까 뭐냐? 모든 방정식은 함수와 같이 하는 거야. 함수라.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방정식을 근거하는 그걸로만 생각을 해서 지금 혼란이 오는데 생각을 좀 넓혀봅시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fx와 gx의 교점의 x 좌표. 이게 정의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앞에 단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 그거를 함수로도 생각을 해본 거고 그럼 지금 이 단원에서는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이제 함수로 표현된 거를 방정식으로 바꿔보자라는 지금 이 한 가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두 함수를 뭐 하자고?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자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방정식의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근을 판단하는 거는 뭐야? 판별식 D잖아. 그래서 fx와 gx의 교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두 방정식의 근이 없다. 두 개가 접한다. 그러면 연립해서 얘는 근이 하나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연립해서 근이 두 개다. 지금 이거 세 가지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세 가지만 지금 뺑글뺑글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렵다 그러면 제가 속상하겠죠. 그죠? 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어. 알겠죠? 네. 자, 다시 해볼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교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일단 두 개 연립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 두 개. 그럼 이건 결국 뭐로 가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가는 거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누가? 직선이.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mx. 얘가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라고. 그러면 이것도 어디로 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로 가겠지.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이라고. 됐어요? 네, 이거 연습하라고. 이거. 이제 동시에 해석해. 이제 해석돼? 그죠?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D가 뭐라고? 그래. 그거야. 이 단순한 거를. X축 및 Y는 2X에 접할 때. 자, 하나씩 하자. 얘가 X축에 접한다. 식 나와. 그치? X축은 뭐야? 함수식이. Y는 0이지. 그쵸? 이것도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가 2X에 접할 때 나왔죠? 이것도 식으로 나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2X에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 A, B 값 나오겠지. 그죠? 자, 이거는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식 나왔죠? 해석되죠, 이제?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 저 직선이 식 나오죠? 네, 그렇게 해오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동시에 해석되나 봅시다. 자,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두 교점의 x좌표가 이거일 때 해석돼요? 동시에 해석돼? 그럼 이건 최종 결과가 뭐야? 저거 교점하고 두 실근이 0보다 크다? 아니에요? 아쉽네요. 해석 번역 고장 났네. 다시.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라고 나온 거잖아. 교점이니까 연립. 근데 이거의 두 근이 뭐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지. 근과 계수로 가야지. 우리 지금까지 이거 하다 왔는데.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인데 a, b 값을 구하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야죠. 우리 앞에 방정식에서 한참 이거 하다 왔어. 이 양반아. 어?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 이거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돼요? 일단 식으로 써볼게요.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애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느낌 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로 보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와 감소함수가 있는데 항상 얘보다 얘가 위에 있다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2차 부등식 내용이긴 한데 얘가 왜 여기 있지?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가 0보다 크단 얘기거든. 근데 어디서? 항상 그러면 이거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0보다 크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이렇게 생겨야지. 한마디로 뭐다? 근이 없다. 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저렇게 생기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부등식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못 풀 건 없어요. 우리 뒤에 가서 계속 이 짓 할 거야. 알겠죠? 자,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다는 중근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죠. 그럼 판별식이 먼저야? K에 대한 항등식이 먼저야? 에라스볼. 판별식이 먼저죠. 왜냐하면 판별식을 쓰려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K로 묶어버리면 이건 내림차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은 판별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걔가 0이라는 방정식에서 K에 대한 항등식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네, 뒤쪽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점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지나면서 이 그래프와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요. 하나는 접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다고. 이거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랍니다. 혹시 설계돼요? 일단 봐봐.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꼭 이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야.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합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1차함수란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러면서 얘가 뭐야, 얘가? 기울기지. 얘가 뭐야? 얘가 y 절편이잖아. 근데 예전에는 중학생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이 중2 때 배웠었거든?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뒤로 미쳐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처음 배우는 거야. 근데 이거 옛날에는 내가 중학교 2학년한테 1차 함수 처음 할 때 알려줬던 공식이야. 그때는 중학생도 이걸 배웠었어. 즉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그냥 해. 그냥 해. 알았죠? y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잘 생각해봐. x2-x1분의 y2-y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기울기 아니야? 이게 기울기잖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잖아. 이게 기울기야. 그 다음에 x-x1 플러스 y1.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 말이? 그럼 얘가 뭐냐? 얘가 기울기 m이야. 기울기 m.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m에 x-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x1, y1은 뭐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x1, y1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저거야. 얘야, 얘. 예. 오케이? 예. 재료 3. 예. 여기 써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는 건데. 아니, 근데, 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일단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y는 기울기 m으로 잡고 x-x1 플러스 y1 이렇게 표현하면 한 번에 표현이 된다고. 이거 안 하면 니네 이거 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3,1을 대입해서 문자 통일해야 돼. 그지 같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2학기 때 배울 거 그냥 지금 하자고. 그렇게 어려운 공식도 아닌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1 이렇게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직선을 표현했어. 그래서 m이 뭔데? 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봐.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가 뭐 했다고? 접했다고. 그러면 동시에 해석돼요? 돼요. 2차 함수와 누가? 직선이 만난다니까 일단 연립이잖아. 만나긴 만났는데 x제곱 n-2 마이너스 4는 0인데 얘가 뭐 했다고? 접했다고. 접했다는 뭐라고? 중근이라고. 중근이면 뭐라고? 판별식 D가 얘가 뭐라고? 0이라고. 어? 말이 안 되는데? 나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어?
아, 3m 어디 갔어? 맞네. 3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에 3m 마이너스 4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6m에 4에다가 16이니까 20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 m이 뭐지? 이 m이 의미하는 게 m이 아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라고 그랬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m1과 m2 두 개가 나오겠지? 이 m1, m2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의 기울기가 m1이면 이거의 기울기가 m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돼? m1 곱하기 m2 값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나한테 물어본 게 근각에서의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설계돼요. 이거의 그래프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y는 x 플러스 a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연립해서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d는 0 하시면 되겠죠. 이거 어디서 끊겨요? 여기? 그러면 일단 얘까지 숙제고요. 얘까지. 자, 직선 얘가 두 이차함수 그래프 이거와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기 위한 K를 구하래. 일단 설계돼요? 이게 지금 하나는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저 3개 이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어서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그으면 몇 점이야? 2개밖에 안 되지. 그럼 이게 3개가 되려면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경계점이 어디야? 처음으로 2개였다가 3개로 바뀌는 지점이. 2개였다 3개로 바뀌는 지점은 얘가 얘랑 이렇게 접할 때겠지. 이러면 하나, 둘, 3개잖아. 여기부터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점이 중요한 거야. 된다, 안 된다, 경계점. 예. 그럼 이거일 때 K값 구할 수 있어? 이거일 때 K값? 좀 도리도리한 거야?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그림을 보고도 못 그려? 그럴 수 있잖아. 지금 이 그래프와 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와 지금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식은 뭐가 되는 거야?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판별식 d가 0 나오는 k 값이 얘인 거잖아.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 그럼 몇 점이야? 4점에서 만나지. 그쵸? 이렇게 하면 4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또 3점에서 나오는 게 언제야? 이번에는 얘랑 접할 때지.
이렇게 하면 3개지. 그러면 이거일 때 K 값은 또 어떻게 구할 거야? 저거 네, 이번에는 이 그래프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과 판별식 D가 0 나오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다시 2점이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K 값의 범위는 결국 여기서 나온 값과 여기서 나온 값의 사이 값이면 되지. 등호까지 되죠? 3개 이상이니까. 그죠? 등호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푸시면 된다고. 오케이? 계산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 오시면 됩니다.